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떻게 오늘 좋은 일들 많으십니까? 없으세요? 아, 네. 오늘 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 왜 이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그것 때문에 화두고 테슬라 주식 321달러 지금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 네. 여기 앉아 계실 게 아니라 빨리.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애들이 이제 사실 어머님들께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만 향후 한 3, 4년 뒤에 애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을 때 그리실 수 있나요? 네,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아침에 여기 지금 설명회 막 시작하기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은 거는 제가 담당하는 그 투자자가 2,500에 샀어요, 님. 네, 지금 1억 2,500입니다. 네, 코인 4개 샀는데 네, 4억을 벌어서 네, 오늘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뭐 아침부터 기분 좋은 뉴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애들의 교육은 이제 코인처럼 이게 변동성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형성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 코인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교육이 조금 잘못돼서 우리가 서글픈 것보다 잘 됐을 때 그 뒤가 더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들 아시나요? 대학생도 이제 애들이 또 커도 자 보세요. 직장은 어디를 취업을 할 건지 또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 건지 또 혼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속은 또 터지고 네, 그 미래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확신적인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가고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가지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도 있고 그다음에 다녀야 될 또 재원생, 미래 재원생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한테 가장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이라는 곳이 이제 특정 어떤 목표에 의해서 거쳐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났던 제자들은 지금 이제 보통 9년, 길게는 한 30살까지. 제가 여기 내일 모레 낚시를 가거든요. 네, 지금 정신 좀 정리 좀 하러 낚시를 가는데 제자 둘하고 가요. 얘들 27살이에요. 한 10년 넘게 지금 여기 대치동에서 봐왔던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자들이 이제 사실 고민거리가 있어도 요청을 한 거라 일단은 머리 식히러 이제 같이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 봤을 때 그들의 10년 후의 미래를 그리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딱 어느 종착점에서 이제 한 번 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길을 열어야 될 때 고민되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의 그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담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어머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좀 행복한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건 애들 교육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매번 봐오기 때문에 웃어야 될 것도 어머님, 그 다음에 좀 행복해야 될 것도 어머님. 네. 사실 이게 없으면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학부설 71명, 네, 교육청 이제 그 16명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이제 결과가 87명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현재 지금 교육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NG 중인데 대학부설 영재원만 82명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은 아직 이제 그 연락 확답 못 받은 16명하고 저쪽 부산대 쪽 그 관련해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 진행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올해는 뭐 거뜬히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학원에서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아서 이 숫자를 보여드리냐?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왜 제가 어머니 보여드릴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의 부담감이 좀 이제는 덜어졌어요. 예, 어머님 이 숫자를 내놓는 건 혼자서 절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대치 MSG 전에 MSG 영재 교육할 때
이하란 선생님이나 김영균 선생님, 다른 기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근접한 수치를 저희가 도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한 100명 이상의 수강생을 갖다 내놓는 데 있어서 이 합격생 수가 중요한 이유는 네, 저 말고도 네, 여은희 선생님, 네, 조용희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네, 션코딩 선생님, 장가빌 선생님, 네, 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부담감이 좀 덜어졌다. 저 말고도 네, 영재원에 대한 이 부분들의 이슈를 가지고 얼마든지 본인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 이번에 조용희 선생님은 진짜 그 서울교대 문제가 어려워져서 네, 사실은 이번에 그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네, 면접 온 친구들 말고 1차, 2차를 다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솔직히 5명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문제가 진짜로 정보 문제 나올까? 과학 문제 나올까?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수학 문제가 80%가 나오고 네, 거의 정보 문제가 20%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5명이 안 될 것 같다. 왜? 수학은 잘하는데 만약 그 부분에서 애들 사전조사 했을 때 정보 코딩 능력이 안 되고 과학 공부 안 한 친구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애들을 계속 이슈 이렇게 붐업 하면서 데리고 갔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것들을 좀 대비해서 완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노력이 저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교대는 그 면접 제외하고 1차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의 40%가 일단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하고 수학은 올해 지금 저희 쪽에 처음 결합해서 사실 저도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결과가 나올까? 근데 장가비 선생님 연락 안 온 친구, 목동 친구 딱 한 친구 빼놓고는 네, 100% 합격했습니다. 1차, 2차 모두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수학 쪽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뭐 과학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실적 내놓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역량이 제가 너무 복받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장가빌 선생님이 저희가 내년에 이제 진행할 한과형에 관계되어진 영재고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KMO 라이트하게 이제 그 수업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용희 선생님과 같이 힘을 실어서 같이 이렇게 일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서초의 그 서초 반포점이죠. JK 영재학원을 서초 반포점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서초동에 지금 지출을 했거든요. 내년에 2025년 3월 달에는 방배 지점에, 네, 거기 더 H 방배 그 사거리에 7개 층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가 큰 이유는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제가 여기 3, 4학년, 5, 6학년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왜 밑단을 갖다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의 수업에 있어서 자꾸 이제 학년에 대한 부분들의 어느 정도 레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관심입니다. 어머님 애들이 그 학원에서 공부할 때요 제일 그 요새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아이들 스스로들이 얘기하는 건 애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관심 받기를 진짜 원해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애들이 요새 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남자애들은 오면은 저기 문 들어오면 첫 번에 안아줘요. 네. 그래서 안아주고 수업 들여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 관심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애들이 수업 분위기가 원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하면 제가 수업을 갖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칠판식의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뛰어놀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수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관심을 그냥 단순하게 딱 한 번에 맛깔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들께서 아이 수업 어땠는지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어머님 이름을 기억 못하는 선생님들 태반인 거 아시죠? 애들 숫자가 많아지면 어머니 애들 이름 기억 못해요, 잘. 근데 중요한 건 저희 때는 제가 학원 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학생 수 800명 정도의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어머님. 저희 시험 봐요.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원을.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름을 모르면 그 아이가 아무리 제가 관찰을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의 관심이 유지가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꾸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에 나오는 것들이 하루 이틀 3일 나와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요새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전체 학년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 1, 2, 3, 4, 5, 6 중에 제일 똑똑한 학년은 3학년.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똑똑한 학년이 6학년. 지금 제일 어중간한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어머님? 예? 왜요? 왜 5학년이에요? 어머니 제가 여쭤보려고요. 왜 5학년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 얘기 그만해야 돼요. 네, 왜 그러면 코로나는 이제는 변명거리밖에 안 돼요. 5학년이 어머니 왜 그럴까? 왜? 4학년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5학년 왜 그럴까요? 사춘기가 아니고요, 어머님. 5학년의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5학년하고 3학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 3학년을 데리고 계신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3학년에 있는 어머님들은 그래도 어머님들 스스로들이 이렇게 잘 잡아서 애를 이렇게 뭔가 체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5학년은 수학을 달리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수학을 달리다 보니까 제일 놓친 거 뭐냐? 경험을 놓쳤어요. 예, 그러면서 국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5학년 현재.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교대 시험 볼 때도 5학년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발 붙어라. 네, 진짜 제발 붙어라. 말 못할까봐 진짜 너무 졸였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머님 이번에 그 영재원이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영재원에서 저희가 보냐 서울대, 연대, 서울교대가 면접 방식을 맞췄습니다. 똑같이. 단 한 번도 제가 대치동 들어와서 11년 동안 영재원을 하면서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면접의 형태와 면접에 관련되어진 시간까지 똑같이 세팅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영재원 자체가 전체 통합 커리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려대하고 한양대는 언제 열릴지를 몰라요, 이제.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가천대, 네, 그다음에 동국대까지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동국대는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수학 문제 4문제, 과학 문제 2문제가 나왔는데, 동국대학교 어머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난이도가 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서울교대가 훨씬 높아요, 어머님. 네, 3문제가 무리수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함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만 가지고 갔던 애는 네,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 박살나죠. 네, 진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는 애가 너무 많았대요. 네,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이게 애들은 그 시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원의 그런 어떤 현 위치는 약간 시작점에 대한 어떤 현재 점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네, 동국대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보냈었는데 네, 그렇게 안 된 거죠. 사실 전 연도에 동국대학교가 시험을 볼 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확실하게 면접이 아니고요. 글쓰기 능력이 확실하게 좋아야 돼요.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 글쓰기 시작을 할 때 잘 보시면요, 어머님. 저희가 10분 내에 800자를 A4지 한 페이지를 적도록 연습시키거든요. 네, 그거 연습을 시켜요. 왜 시키냐면 빠른 글씨의 내용을 쏟아내지 못하면 내용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나중에 글쓰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글을 써놓고 어머님 이 많은 양을 쓰면 많은 양 쓴 거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잘했네. 잘했다고 그래요. 왜?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보면요. 내용의 구체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면접을 잘했던 친구들 중에서 네, 왜 떨어졌을까 이 고민을 했을 때는 에세이에 구멍이 많은 거예요, 어머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쓰는 것과 구체화시키는 거는 다르다. 그리고 그런 걸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영재원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늦게 시작할 때 언제 어떻게 시작할 건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2016년도에 이 표를 완성시키고 난 뒤에 이 생각에 대한 것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제가 이 학교든 그 다음에 학원이든 뭐 온라인이든 네, 교육을 갖다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의 베이스는 네, 초등학교 3, 4학년이 가장 메인입니다. 수학은 어머님들께서 늦게 하든 빠르게 하든 어쨌든 시키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연산과 교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출발점의 여름방학 시점에 과학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6학년 때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그 형태의 로드맵을 네, 충분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여은이 선생님이 이걸 하실 때 어머님 이 표 보여주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표를 빼셨나요? 여기 저희가 이 텍스트 0.1%하고 그 다음에 5%하고 11% 저희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더 밑에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머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전체 커리큘럼은 어머님들께서 좀 보시기 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저희 과학 선생님들한테도 공개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원의 커리큘럼 과정인데 왜 안 하냐. 이거는 강사의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오는 학생들 중에 이런 수업 커리를 갖다가 원하는 친구들 일부만 수업을 갖다 진행했던 친구죠. 사실 이 0.1%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친구와 세종에 있는 친구 2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6학년의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과학 레포트 30페이지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하고 수학은 중학교 3학년 수준과 한 친구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이 다 끝났습니다. 기하 벡터까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고등 수상 수학가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기하 벡터까지 다 끝났어요. 그 남부 지역에서 수학 1등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1 시리즈까지 지금 과학은 끝났고요. 이제 2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리대하고 화학대를 동시에 치르고 내년에 한과형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장영실 전형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지만 2학년 때 우발 가능성을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희 학원에 실적을 내줄 초등학교 현재 6학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학년 친구들이 여기는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어머님 자녀가 만약에 어머님 11%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쵸, 나쁘죠. 근데 나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 왜 나쁘지 말아야 되냐? 수능 등급 11%, 1등급. 1등급에 대한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1등급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1등급 말고 더 뭐 원하시는 게 또 있으세요? 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1등급 말고? 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1등급 말고 어머님. 1등급도 같은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 1등급으로 원하세요, 어머님? 자, 그럼 이제 얘기를 갖다 꺼내셨으니까 어디에 1등급으로 원하세요, 어머님? 상위 1등급. 상위 1등급이요? 어디 특목고의 1등급? 이전에는 4%가 1등급이었죠. 네. 지금 바뀌면 이제 10%로 뚝 떨어지는데. 네. 같은 1등급이라도 10% 1등급이랑 뭐 4% 안에 드는 1등급이랑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 알지 않을까요?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가잖아요, 어머님. 블라인드 처리돼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에 영재고나 과고는 원점수 기록을 원합니다. 전자사는 A, B, C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재고는 원점수를 기록해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99점의 A와 그 다음에 90점의 A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학이 이게 어머님 1등급이 노출이 안 돼요, 어머님.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한국 외대부고죠. 외대부고는 2등급까지를 서울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대. 그럼 24%죠. 그러니까 애들 퍼센트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남권에 있는 애들도 1등급은 돼요. 근데 문제는 강남권에 있는 지역을 벗어난 애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다 쏠리느냐? 강남, 중계, 목동. 당연히 경기도는 분당, 화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은 제가 왜 초등학교 때 이걸 완성시키고 싶으냐? 중학교 때 특목고를 가기 위한 하나의 입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여기 대치동 말고 들어오기 전에 학원에 대한 운영을 배우던 학원이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던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중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을 갖다가 내리하게 되면 네, 특목고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특목고를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하죠. 어머니 민사고 보내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민사고 보내면 굉장히 좋죠. 근데 학비가 비싸죠. 네, 일반 특목고의 3배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이 바자에 따라 다녀야 되죠. 뒤치다거리 해야 되죠. 엄청 피곤해요. 다른 네, 전자사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네, 하나 하고 갔어요, 어머님. 네, 하나 하고 갔는데 중요한 건 네, 수학이 안 됐어요. 네, 대부분 애들은 수학을 다 끝까지 하고 오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서 네, 열심히는 하지만 걔네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 가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애들이 합격을 해놓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가면 어쨌든 꼴등할 걸 아니까. 네, 절대 10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서울 1등부터 10등까지 남자애들이 다 포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네, 그 10등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가기 때문에 50등 안쪽으로 네,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50등이에요, 어머님. 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냐? 150등 정도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250명, 이공계 250명 중에입니다. 아니면 문과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제 현 시점의 학년을 보세요, 어머님. 여기에 아까 0.1%를 원하셨으니까 0.1%를 원하시면 지금 현재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5%의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올릴 건지. 사실 이 5%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일단은 약간 중간 정도이기는 하지만 빠른 케이스입니다. 보통 대치동에서 수학을 달리는 애들 이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전반적으로 관리가 돼서 가는 애들이 이 윗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11%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을 시작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이 이제는 그냥 기존에 있던 단과 형태의 그런 형태의 수업들 말고도 네, 수학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수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 아까도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왔는데 12월 달 중순에 0.1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사실 뭐 학원에 나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0.1 사이트 내에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개방적으로 해놓는 이유는 어머니 학원에서 여태까지 현재 온라인을 갖다가 해놓고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어머님. 이유가 뭘까요?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님.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머님, 애들이 화면에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화면에 앞에 있는 그 안에서 딴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딴짓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루한 것도 있는데요. 어머니, 저희가 TV 드라마 보시면 이 TV 드라마에 쏠리잖아요. 그거 왜 쏠려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보는데 유튜브를 계속 보고 오는데 뭐죠? 그 이병헌하고 박정민 나오는 지금 여기 티빙에서 하는 거 있어요. 예. 꼭 보세요. 박정민 6개월에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피아노를 하는데 그거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정년이 보세요? 네, 정년이 재밌죠. 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드라마의 어떤 내용보다도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표출을 해주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머님,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저렇게 찍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저 유튜브에서 그냥 나와서 설명하는 거면 어머님들 보시겠냐고요. 네, 그 부분에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영상에서도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네, 보죠. 어머니, 그러면 당연히 화면을 눌러놓고 어머님은 나가시면 이제 그 나가신 상태에서 애들이 화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어머니, 화면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진짜 쏠리면요, 어머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엠베스트에서 그 경험을 했는데 한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쌤의 창의사고력 그 과학 백제를 네, 찍어놓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개의 문제거든요. 총 14시간입니다. 근데 그 14시간을 어머니 단 한 번도 자리에 안 뜨고 방학 동안에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수업을 듣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공부 안 하는 줄 알고 문 열고 들어왔다가 미안해가지고 나간 사례를 애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어요. 아직도 캡처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애가 공부를 하려면요, 어머님 집중해서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에너지를 몰입감 있게 줄 수 있는 화면 체계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줌으로 하든 그다음에 여기서 실시간으로 아닌 다른 기타 동영상물로 하든 선생님의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온라인 강사를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했지만 그 부분에서 그 에너지 전달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포션이 아니고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 표를 한번 놓고 보시고 내용에서 어느 것을 갖다 할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중학교 때 그 1학년, 2학년 때 영재학교 트라이를 갖다가 해보실 어머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기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영재고 진학을 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초등학교 생기부가 신경 쓰여서 이 진학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생기부에 대한 어떤 내세울 게 없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초등학교 생기부가 어머님 자랑스러운 생기부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9, 14, 네, 19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그 공립학교 생기부는 9페이지예요, 어머님. 네, 생기부 2입니다. 9페이지. 네, 그 다음에 조금 잘된 생기부는 14페이지예요. 그리고 사립초등학교하고 공립초등학교에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준 이 생기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19페이지입니다. 요새는 그 부분에서 수상 기록이 지금 빠지기 때문에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나오긴 하는데 잘된 생기부. 네, 그러면 그 생기부는 어머님, 네, 어떻게 될까요? 네, 통과점이 높죠. 네, 서류 전형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 네, K모 금상 받고도 서류 전형 통과 못한 친구들 꽤 되잖아요. 네, K모 금상인데 어머니 1차 전형, 네, 서류 전형을 통과 못했다니까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 그 대상자가 되면 어머님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5학년, 6학년, 중1 때까지 3년을 내리쏟아 부었는데 그 서류 전형 통과를 갖다 못했어? 그러면 어머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험을 못 보잖아요. 네, 시험을 봐야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못 본다고요, 어머님. 네, 이 컨디션, 이게 여기서 우리는 1차 통과도 안 했는데 2차, 3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1차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 그렇다고요, 어머님.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소양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거를 잘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그 조금 빠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3월 달에 준비하는 게 뭐냐면 과학 토론 대회예요. 근데 과학 토론 대회 왜 준비하냐면 전자사는 토론 대회 실적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재학교는 3차에 토론 대회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그걸 갖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회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전람회는 당연히 거기서 내가 산출물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때 와서 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 안 나오죠. 면접이 어머님 30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5분만 들춰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여기 이 초등학교 교재도 다 이런 교재 경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어린 학생들은 시각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시각화가 아닌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이 시간표들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기서 이 과정에서요, 어머님, 이 과정으로 가는 데까지 네, 저희가 어머님들께서 한 가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초등학교 과학 시간표에서 왜 1학년, 2학년 시간표는 주말 시간표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주말에 놀리세요. 어머니 진짜 중요해요.
어머님 저희가 학원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어머님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경험이요? 머리 크기를 늘려야죠. 근데 머리 크기를 늘리려면 어머님 제일 좋은 건 손을 써야 돼요. 그럼 손을 쓰면 어머님 뭘 해야 되죠? 경험들 하면 놀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사고력의 크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보통 한 7세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2학년 때까지는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머니 뛰놀더라도 뛰놀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제가 어머님 나중에 안 되면 진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진짜 장담 드리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체육 활동을 많이 한 친구가 훨씬 더 나중에 융통성 있게 잘합니다. 네. 제가 정전부부에 나가서 어머님 또 꼬맹이들 그 나중에 축구 시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농구는 작아서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골대에다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야 말이죠. 근데 이거는 찰 수 있잖아요, 공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을 갖다가 차는 연습을 갖다가 시키게 되면 몸이 넘어지고 차고 하면서 이게 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손 발재간이 느는 게 아니고요. 머리 크기가 는다고요. 그럼 어머니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하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시켰는데 왜 안 늘어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그거는 적절한 베이스에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뭐냐? 아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연산하면서 교과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럴까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가 들어가야 돼요. 가볍게.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하다가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내용이 너무 쉬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때는 대회로 이거를 갖다가 내가 펼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어머님들 수학대회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성대도 있고, KMC도 있고, 네. 그거 다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들어간 친구 중에는, 교대 창의사고력 경시대회 수상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시대회 수상자가 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좀 편하게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늘려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단대부중이나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봅니다. 다른 학교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지만 네, 얘네들은 시험을 일찍 봐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약간 낯섦이 네, 단대부중이나 서울중학교가 조금 더 없어요. 빨리 보기 때문에. 네. 내신은 어머님 하나 틀리면 우리는 막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머님 내신 하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죠? 수행평가 1점은 1점입니다. 내신평가 1점은 0.2점입니다. 어디에 올인하시겠어요? 수행평가. 네. 그래서 안 그러면 하나만 틀려도 수행평가 때문에 펑크가 나요, 어머님. 80점대 밑으로 떨어져요. 네.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네, 한계. 그리고 어머님 자녀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고등학생이 되면 나중에 안 해도 내가 재수를 할 수 있으니까, 돼. 이 생각들을 충분히 합니다. 어머니, 저희 때 재수는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반수가 5천인가 들어가요, 어머님. 네. 시대인재 한 달 수강료 네, 380만 원. 네, 거기에 기타 교재값 80만 원. 네, 그리고 네, 기타 어머님들 과외 안 시키겠어요? 네, 그룹 수업 하게 되면 400 정도 그냥 나가죠. 네. 어머니 돈 쏟아붓는 거는요, 지금이 아니고 그때 쏟아부셔야 돼요. 네. 재수를 의대로 준비할 경우에는 1억 6천입니다, 어머님.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네, 실질적으로 진짜 가진 학생들과 안 가진 학생들의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근데 어머님들 자녀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네, 지금 잘해놓으면 네, 그거를 다 안 써도 돼요. 네, 저는 되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투자가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자녀가 있으면 지금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네, 왜? 초등학생들이 이미 5학년 정도가 되면요, 겁을 먹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 부분의 겁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초등학교 2, 3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표들은 놓고, 수학 같은 경우도 조용희 선생님한테 저하고 이제 그 같이 하면서 디딤돌 3% 과정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필즈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이런 디딤돌 3%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졌죠. 대치동에 예전에 교육청 갈 때 꼭 해야 되는 과정이 디딤돌 3%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딤돌 3% 과정을 깔아 놓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교육청, 대학부설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기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 저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네, 편하게 질문들을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